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라.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라. 나보다 나은 이나 나와 동등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러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제 분수나 지키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라.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네, 오늘은 수다니파타의 개송 몇 구를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벗, 멋진 벗, 지혜로운 벗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런 벗을 만났고 삶에서 함께 삶의 길을 간다면 정말 복받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벗이 있으면 함께 가라 하셨겠죠. 만약에 그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 예, 오늘도 이호덕 선생님과 권정생 선생님의 그 편지글을 계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양철북에서 출판한 이 책 네 번째로 읽을 건데요. 이 두 분이야말로 좋은 법, 지혜로운 법, 어진 벗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벗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예, 오늘은 그냥 바로 61쪽부터 이호덕 선생님이 권정생님한테 보낸 편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고 한 장 100원씩 쳐서 7만원으로 사자고 했습니다. 권 선생님, 지금 청량리에서 아침차를 탔습니다. 동화집 편집 관계도 있고 해서 갑자기 틈을 내어 상경했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동화 사파는 김종상 선생이 있는 유석학교 어느 선생에게 맡겼다 해서 찾아가 보니 서너 편이 안 되어 있고 다 그려놓아 있었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 안 그린 것은 그대로 두어 다 그려달라 하고 원고와 사파 그린 것을 김종상 선생한테 받아서 이종기 사장한테 가서 넘겨주는데 계약서를 쓰자 했더니 이종기 씨 말이 원고 한 장에 100원씩 쳐서 7만원으로 사자고 했습니다. 모두 1000장 정도 되는데 여러 편 빼고 책 한 권 알맞은 정도로 하자니 730장 정도 되었어요. 저자 형편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싶어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이원수 선생님 만나 그런 얘기 했더니 원고 한 장 100원이라니 너무하다 하시면서 다시 교섭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일요일 지나 월요일 다시 이종기 만나 매당 200원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니 지금 출판 사정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면 책을 50권 저자에게 더 주도록 해달라 하니 그것은 응낙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자에게 연락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니 내가 내려가서 곧 연락을 해서 기별할 터이니
내 편지 가거든 조판에 착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글 받으시고 그런 조건으로라도 희망하시면 간단히 기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를 아주 팔아버리는 것이니 판권은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수 선생 말씀도 옳지만 출판 형편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이렇게 작가들이 희생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불쾌하시다면 달리 다른 방도를 모색하겠습니다. 7만 원은 책이 나올 때 반액을 내어주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남은 반액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지금 책을 내려면 이런 모양으로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벗 문고에 장편 교섭을 한 결과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집에 가면 곧 붙여줄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인쇄로 하는데 1할을 준답니다. 그런데 세벗 문고 경영이 어려워 금년에는 한 권도 못 내고 있고 이원수, 박홍근 두 분의 원고도 오래전에 받아놓은 것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댔다는 것이 편집 책임자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이 나온다면 특별 대우가 되겠는데 얘기를 잘 해놓았으니 어찌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이현주 씨도 만나 그 얘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이현주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곳에 근무하는데 세벗 문고 편집장과 잘 아는 사이랍니다. 이 편지 받으시면 즉시 회답 주십시오. 솔직한 생각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흔들려 글씨가 이렇습니다. 1974년 5월 28일 중앙선 차중에서 이오덕 드림. 강아지 똥이 겪은 서름을 생각하니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이오덕 선생님, 편지 방금 받았습니다. 동화집 때문에 제가 너무 선생님을 고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절차나 형식 같은 것은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제 성격 때문에 선생님의 부담이 더하시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화 배열은 그대로 좋겠습니다. 제목은 강아지 똥이 제 마음에 가장 드는 이름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락한다면 그게 좋겠어요. 제 동화 가운데 니나와 아기별, 코스모스와 사마귀 같은 가냘픈 제목이 있는데 아주 제 마음에도 안 드는 제목입니다. 만약 강아지 똥이 안 되거든 금복이네 자두나무로 하면 좋겠어요. 이 밖의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만큼만 되어도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종상 선생님께는 아직 편지 한 장 드리지 못해 본 사이입니다. 이 다음에 책이 나오거든 염려를 끼친 분들에게 한 권씩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맨 처음 동화집 제목이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라 했더니 부인들이 요리책인 줄 알고 사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통 사가질 않았다더군요. 그때도 출판 사정이 좋지 못해 자비 출판이었다고 했어요. 저희 동화 강아지 똥을 기독교 교육 현상 모집에 응모했을 때도 제목 때문에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미뤄뒀다가 나중에야 마지못해 읽어본 것이 뜻밖에도 내용이 좋았다고 했어요. 어느 분이 자기의 작품은 곧 자기 자식과 같다고 했듯이 저의 강아지 똥이 겪은 서름을 생각하니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모두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우리 아동문학 풍토가 기름지게 되자면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할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해보세요. 강아지 똥만큼 한 가치라도 지니고 있는지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설교했지만 저는 한 덩어리의 오물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제목을 싫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편 겨울 망아지들을 새벽 문고에서 받아주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선생님께 과분한 부담을 끼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허락되는 대로 창작에만 몰두하고 싶습니다. 요사이는 건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원고지 5장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씁니다. 지난번 대구 다녀오셔서 보내주신 편지도 받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4년 5월 30일 권정생 드림. 편지 다 써서 봉해놓고 다시 엽서 씁니다. 동화집 제목을 강아지 똥이 안 되거든 깜둥 바가지 아줌마로 하세요. 무명 저고리와 엄마는 아무래도 전체 동화집 제목으로는 마땅치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토끼 나라는 강소천 동화 가운데 같은 제목이 있어 안 됩니다. 1974년 5월 30일. 원고료가 하만 올까 싶어 기다리던 중입니다. 이호덕 선생님, 여성동화에서 원고료가 하만 올까 싶어 기다리던 중입니다. 책은 벌써 5월 초에 왔는데 왜 고료는 아직 소식이 없을까요? 작년 이맘때 새가정, 여름 성경 교본에도 게재된 잡지만 보내주고 고료는 없었습니다. 현대아동문학도 약서까지 써줘 놓고 소식이 없으니 이젠 원고료 타쓰는 것도 단념해야 되겠습니다. 월여 전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시달리기도 했지만 자연요법이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약을 끊고 한 보름 동안은 열이 오르고 소변 불통까지 일으켜 고생했습니다만 이젠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대로 계속 버텨가겠습니다.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생활 대책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보내주신 소액한 5,000원 유용히 쓰겠습니다. 볼펜을 마을 구멍가게에서 샀더니 잉크가 나오지 않아 더 못 쓰겠습니다. 여름철에 지나친 과로를 피해 주시고 언제나 건강해 주시길 빕니다. 1974년 7월 5일 권정생 드림. 동화집 이름은 강아지 똥으로 해놓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권 선생님, 서울서 그저께 토요일 내려왔습니다. 동화집 이름은 강아지 똥으로 해놓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파가 좋지 않았지만 할 수 없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달 말이나 8월 상순이라야 나오게 되었는데 원고료는 그때 제가 상경해서 책도 인수하고 받아올 생각입니다. 책이 나올 때 준다는 약속이어서 그렇습니다. 책 50부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편지 받고 곧 회답해 주십시오. 청송 어느 교회에 30부 보낸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서울서 직접 붙이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가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기증할 곳은 이원수 선생, 김종상 선생 이렇게 몇 권 드리고 청송 지소교회인가 거기 20부쯤 붙이고 나머지 또 어디 좀 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총회나 이사회가 열리면 한 권씩 나눠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박홍근 씨 얘기 들으니 회의를 열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몇 권쯤은 제가 이곳 가져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원고료 말했더니
사무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면서 곧 책과 함께 본인 앞으로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써주었습니다. 받았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동아에서는 제가 돈을 직접 받아왔습니다. 4,600원입니다. 여기서도 깜빡 잊었답니다. 토요일 오느라고 이것을 우송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방학이 25일인데 그 전에 나가는 인편이 있으면 붙여드리겠고 그렇지 못하면 월말 전후 다시 상경할 때 붙여드리거나 제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디 과로 마시기 바랍니다. 1974년 7월 22일 이오덕. 전쟁이 가져다준 슬픈 이야기를 써볼 생각입니다. 이오덕 선생님, 오늘 편지 받았습니다. 서울 가실 때는 기차 시간이 늦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새 가정에서 원고료 3,000원을 보내온 것을 받았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또 상경하셔야만 되는지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이원수, 이현주, 김종상 제 선생님들께 한 권씩 드리고 싶고 교계의 목사님께 몇 권 드리겠습니다. 청송지소에는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해본 다음 책을 보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10권쯤만 기증하고 나머지는 팔아볼 계획입니다. 선생님 만나 배웠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동화 쓰는 것에 자신을 잃었습니다. 장편 소설을 가을부터 시작해서 쓰겠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준 슬픈 이야기를 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심리의 변화 과정을 꼼꼼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제목을 만들었지만 천사로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시작이 되는 바닷가 마을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선생님, 저는 무엇이나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토록 지독하게도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4년 7월 24일 권정생 드림. 우리 아이들만 우리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권 선생님, 동화집 강아지똥은 세종의 사정으로 8월 중순이 지나야 나올 듯합니다. 사정이란 것은 교회 여름학교 교본으로 납본하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고 그래 기왕 늦어버렸으니 다른 일 해가면서 천천히 내자는 계산인 듯합니다. 지금 표지가 다 돼 있고 본문 지형 다 돼 있는데 인쇄와 제본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겠어요. 8월 20일 이전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표지된 것 한 장 참고로 붙여드립니다. 강아지 똥이란 글씨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문고에 부탁한 장편은 어제 편집 책임자를 만났더니 자기가 반쯤 읽어보았다면서 출판에 난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일본에 가서 살면서 실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 이름 그대로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화 번역 같은 것은 외국의 것 다 하고 있지만 일본 것만은 조심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 작가의 작품에 우리나라 아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된 것을 책으로 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읽을 것이 아니고 비판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장편이 없으면 단편이라도 세종에서 낸 것 말고 다 모으면 한 권쯤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면 이 작품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 아이들만 우리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작품 읽는데도 쉽고 좋을 듯합니다. 작품 고쳐서 8월 15일까지 대한기독교서회 편집부 마상조 선생 앞으로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8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세종의 동화책도 받고 상경한 길에 다시 제가 가서 거듭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다른 짐도 있고 해서 여기서 우송했습니다. 저는 어제 내려가려다가 오늘 하루 더 있다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지 아동문학과 서민성이 다 돼서 회원들 앞으로 붙였다는데 받으셨겠지요? 책값과 회비는 통지가 오더라도 내지 마십시오. 이재숙 씨한테 말해두었으니 걱정 없습니다. 회비 미납은 저도 올해껏 반밖에 못 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거의 모두 안 내고 있으니까요. 비용은 어떻게 해 나가겠지요. 선생님이 그런 것 걱정 너무 하시면 회원에서 제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원고 수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 데까지 못해도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참, 이건 저번에 부탁받은 것을 잊었습니다. 여성동화에서 동화 한 편 10월 초까지 보내달라고 합디다. 장편은 워낙 힘이 드는 것이니 단편 쓰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 발표 원고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상경길에 어디라도 싣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1974년 8월 2일 서울에서 이오덕. 작품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지난번 보내신 편지 그리고 오늘 보내오신 편지 모두 받았습니다. 여성동화의 원고료 4,600원도 받았습니다. 겨울망아지의 주인공들 이름 가운데 한국 아이는 준이, 화야, 용이, 그리고 화야의 동생 금식, 수나, 준이의 형 거리, 남이 모두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리코의 아버지 스즈키란 일본성으로 되어 있어 못마땅했는지요. 그래서 스즈키를 정시로 고치고 그의 수양딸이 된 누리코를 꽃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야라는 이름도 분이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동요곡을 어여시 표절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문학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본 이름으로 등장되었다 해서 어려워한다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즈키라는 분을 한국이면서 일본 성을 쓰게 한 것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나쁜 일면을 돋보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 밖에 일본 아이들이 호칭될 때 짱이라는 일본식 조사가 붙는데 이것을 놓고 저도 무척 고심하다가 최후의 작품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고칠 것이 없겠지요. 겨울 망아지들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생활을 비교적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 뚜렷한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모호한 줄거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줄거리만 줄줄 써놓은 작품에서 높은 문학성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세법 문고에 보내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복원해 두겠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오면 빛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청송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동화책 한 권에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될 것이라 알렸더니 30부에 15,000원 성금으로 보낼 테니 꼭 책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직 책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책을 미리 보낼 테니 돈은 나중에 보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서울 가시거든 직접 30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는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동 지소교회 임만기 전도사. 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번 서점에 가도 구하지 못했다고 저에게 물어옵니다. 안동시내 협신사 서점에는 세종문화사에서 권정생 동화가 곧 출판된다는 기별이 왔는데 책이 아직 도착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부탁은 제발 이번 약속 20일 전에는 꼭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1974년 8월 6일 권정생 드림. 장마가 개이더니 고운 하늘이 쳐다보입니다. 권 선생님, 편지 회답이 늦었습니다. 서울서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김종상 선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방학 전에는 안 되고 9월에라야 책이 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9월이라 했으니 초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그것도 모르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자기 본의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약속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당장 편지를 써서 출판사의 형편이 어째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9월이 되어야 책이 만들어진다면 늦어도 중순을 넘기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희망도 얘기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부탁하는 수밖에 도리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법에 호소할 수도 없으니까요. 제가 옳게 주선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장마가 개이더니 그저께부터 비로소 고운 하늘이 쳐다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쩐 일로 풀벌레 소리도 드물게 들립니다. 농약으로 벌레들도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배추밭에는 벌레를 찾아오던 새들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서글픈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직원 중에 부친이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 상주까지 문상을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한번 가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 8월 19일 이오덕. 선생님은 찾아오시지도 않아도 항상 제 곁에 계신답니다. 이오덕 선생님, 여기는 벌써 20일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단풍나무도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구름이 잠시 동안 덮이는 듯 싶다가 이내 활짝 깨어버리는 항상 청청 하늘입니다. 지금 쓰르라미가 신나게 울고 있습니다. 밤이면 배짱이, 여치, 귀뚜라미가 다투어 울어줍니다. 비가 내린다면 벌레들이 더 극성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지만 저도 아직 모기장을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건너집 사택 권사님이 벌 땡삐집에 불을 지르자 하시는 것을 간신히 말려놓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없어서는 세상이 참 쓸쓸할 것입니다. 이 근처엔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고루고루 살고 있어요. 요사이도 아직 소쩍이가 가끔 울어주고 있고요. 밤엔 부엉이도 있고 교회당 지붕엔 박쥐 부부도 살고 있습니다. 해만 지면 제 세상 만난 듯이 훨훨 날아다닙니다. 동화집 출판 문제는 잊어버리시고 느긋하게 계셔요. 그것보다 단 한 편의 작품이라도 더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을이 어서 되었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벌써 가을이 들이닥친 것 같아 덜컥 겁이 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은 오고 마니까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요. 선생님은 찾아오시지 않아도 항상 제 곁에 계신답니다.
1974년 8월 23일 권정생 드림. 새벽종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23일 저녁부터 24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가을 채소를 가느라고 농민들은 부산합니다. 전기를 헤프게 쓰지 말자. 그래서 교회당 내에 등 4개 달았던 것을 2개 떼어내고 교회 직원들이 좀 부산했습니다. 우리 방 안에 전기 넣지 않았던 것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밤바람이 무척 시려졌습니다. 그 대신 하늘이 높아지고 별빛이 카랑카랑 뚜렷해졌습니다. 종을 쳐주시던 김삼례 집사님이 출타하셔서 새벽종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일은 장날이어서 꼭 붙이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4년 8월 25일 권정생 드림. 세종일 너무 지연되어서 거듭 죄송합니다. 권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겠지요? 며칠 전에 서울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지난달 김종상 선생한테서 편지가 와서 세종에서 동시집을 여러 사람 것, 김종상, 이석현, 김원기, 그 밖에 또 많이 있는데 잊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같이 내도록 합시다고 해와서 기회가 괜찮겠다 싶어 세종에 편지를 내고 김 선생한테도 회답을 해두었습니다. 그래 동시집 원고를 엮어두고 세종에서 선생님 동화집 소식이 오면 그 볼일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상경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세종의 편집 실무자한테서 편지가 오기를 권 선생님 동화집이 9월 중순에 내기 어렵게 되었는데 사장님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라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집 출판은 지금 다른 사람들 것 조판을 하고 있으니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급히 원고를 우송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우송하려다가 선생님 일도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상경했던 것입니다. 이종기 사장을 만나 얘기했더니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너무 늦지 않도록 곧 인쇄에 들어갈 터이니 염려 말고 이번만 양해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또 시인신 부탁을 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형이 다 돼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으니까 조만간 인쇄를 할 터이지만 자기들 형편 유리한 시기에 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문고에 맡긴 장편소설은 이제 착수한 모양입니다. 원고를 화가에게 맡겨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세법문고에서는 선생님 것과 이원수 선생님 것, 그리고 동화가 아닌 다른 책, 이렇게 3권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것은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책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세법문고의 약속은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저희 동시집은 국판 130페이지 정도입니다. 저자가 12만원 출판비를 내는 대신에 책 300부를 받는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시집 종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세종의 일 너무 지연되어서 거듭 죄송합니다. 가서 상세한 얘기 드릴 것인데 운동회 기타 행사로 바빠 이만 몇 줄 드립니다. 1974년 9월 14일 이오덕. 편지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 철 아닌 소쩍새가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들도 운동회 준비 때문에 일요일도 없는가 봅니다. 지난번 시집 별밤에의 시인인 신승박 씨가 작고하여 문상에 다녀왔습니다.
셋방엔 홀어머니 혼자서만 남아 계셨습니다. 가을이어서 그런지 한층 쓸쓸하기만 합니다. 누구나 앞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편지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 1974년 9월 18일 권정생. 밥벌이를 해보려고 안동 시내를 들락거렸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사흘 동안 열에 시달려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걸 보니 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밥벌이를 해보려고 안동 시내를 들락거렸습니다. 성경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동화 교육을 몇 시간 맡아 했더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임으로 수고해 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자면 약을 또 먹어야겠어요. 약값이 좀 비싼 걸로 먹어야 되는데 이건 계획이 없이는 섣불리 못 먹는다고 합니다. 동화책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송지소 교회 30부 구입하겠다던 것도 기회를 놓쳐 안 된다고 합니다. 책 나와도 그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제게 보내주세요. 시간 있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가 배울까요? 박운택 선생님께서 지난번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걸 못 갔습니다. 아프고 났더니 글씨 쓰기가 어렵습니다. 추위에 몸조심해 주세요. 참 궁금합니다. 1974년 11월 3일 권정생 드림. 이제 동화집 제본이 다 되어 간답니다. 권 선생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세종에서 어제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동화집 제본이 다 되어 간답니다. 수일 내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저의 동시집도 교정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못 가겠고 다음 주일 초에 상경해서 제 교정도 다시 보고 선생님 동화집을 인수해서 오려고 합니다. 물론 고려도 받아오겠습니다. 오랫동안 소식도 못 듣고 저도 편지 드리지 못해 걱정이 되고 미안스럽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일이 좀 있기도 했지만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안 식구가 병으로 눕게 되어 또 더 신변이 복잡하고 바빴습니다. 아무튼 서울 갔다 와서 상세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몹시 걱정입니다. 1974년 11월 5일 이오덕. 서울 가면 전에 부탁받은 대로 청송지소교회로 동화집 30권을 붙여놓겠습니다. 지금 막 우체부한테 편지를 내주고 있는데 권 선생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 선생님, 지금 막 우체부한테 편지를 내주고 있는데 권 선생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체부 보낸 뒤에 펴보고는 곧 몇 자 씁니다. 청송에는 안 보내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에라도 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서울 다녀올까 합니다. 강의를 맡아 하신다니 안 될 일입니다. 그런 무리한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동화책 2권의 고려와 인쇄가 나올 터이니 어려운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74년 11월 5일 이오덕. 이곳 오지 마십시오. 걸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들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출판 또는 문학계의 그 시대의 상황이 요즘 도서 정가제로 출판과
작가, 서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70년대에도 이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곰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